여러분, 혹시 지난 12월 3일 밤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한국의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5시간 만에 해제되었죠. 이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한 유럽 기자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사라는 정치 전문 기자였는데요. 그녀는 한국에 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귀국 후 한국은 정치의 미래가 아니라 인간성의 미래를 보여줬다라고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시민의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엘리사는 브뤼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유럽 각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독일에서는 연정이 무너지고 이탈리아에서는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었죠. 20년 넘게 유럽 정치를 취재해온 그녀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이제 민주주의가 정말 끝나는 건가? 엘리사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꿈꿔왔던 민주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유럽은 감정과 분노, 혐오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한국 계엄령 선포. 국회 봉쇄 시도. 엘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민주화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나라에서 계엄령이라니요. 그녀는 급히 뉴스를 확인했어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한국마저. 엘리사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그리고 2016년 촛불 집회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나라였으니까요. 그런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기자였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이 상황을 직접 취재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엘리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짐을 꾸리고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엘리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에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공항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계엄령 해제. 국회 표결로 5시간 만에 기적. 엘리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시간 만에 해제됐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녀는 급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기사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분이세요? 어젯밤 정말 난리였죠.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해줬어요. 기사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사는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게 일상인데 이 기사분은 국회의원들을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엘리사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도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실시간으로 뉴스 보면서 일했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었어요. 다행히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긴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엘리사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주제거든요. 특히 모르는 사람과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택시 기사부터 바리스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가 정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이지 않고 오히려 희망적이고 자신감 있는 톤으로 말이에요. 3장 이게 뉴스야 예능이야? 그날 저녁 엘리사는 호텔방에서 한국의 개표 방송을 시청했어요.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엘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뉴스 프로그램인가요? 화면에는 마치 게임쇼 같은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이 가득했어요. 투표율이 올라갈 때마다 파이어워크가 터지고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시되는 게 마치 스포츠 중계 같았죠. 더 놀라운 건 투표율이었어요. 79.4%라는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60%만 넘어도 높다고 하는데 80%에 육박한다니요? 그것도 대선이 아닌 보궐선거에서 말이에요. 방송 진행자들도 독특했어요. 자, 이제 개표 현황을 보시죠. 와, 이 지역 투표율이 벌써 85%를 넘었네요. 진행자가 마치 축구 해설하듯이 흥분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개표 방송은 늘 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인데 한국은 정반대였죠. 엘리사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나라는 정치를 놀이처럼 즐기고 있어. 그녀가 알고 있던 정치는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마치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개표 방송을 보면서 웃고 환호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같았죠.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방법일까? 엘리사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치는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식 정치는 너무 감정적이고 역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이렇게 정치를 재미있어 하는 나라에서 투표율이 80%에 육박한다니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엘리사는 자신이 찍은 한국 개표 방송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한국의 개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뉴스인지 게임쇼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라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유럽의 동료 기자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엘리사, 이게 진짜야? 정말 투표율이 80%라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까? 심지어 프랑스의 한 정치인도 이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우리도 정치를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거든요. 이건 진짜 민주주의일까 아니면 포퓰리즘일까? 그녀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치는 진지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너무 감정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이었죠. 그날 저녁 엘리사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현지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치를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기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중요해서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는 권리이자 축제인 거죠. 축제라고요? 엘리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유럽에서 투표는 의무나 부담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축제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날이니까요. 그 기자의 말이 엘리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정치를 부담이 아니라 축제로 여긴다니 이런 관점은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엘리사는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컵에 닉네임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단순히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투표를 마친 후 도장이 찍힌 손가락으로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투표 완료. 민주주의 참여 인증샷.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죠. 엘리사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유럽에서는 투표를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엘리사도 호기심에 투표 인증샷을 찍어봤어요. 물론 외국인이라 투표는 할 수 없었지만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엘리사는 홍대 앞을 걸어다니며 젊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카페에서 정치 토론을 하는 대학생들, 투표 인증샷을 찍으며 웃는 커플들, 선거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환호하는 청년들.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정치가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구나. 엘리사는 깨달았어요. 유럽에서는 정치가 먼 곳의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정치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것부터 투표하는 것까지 모든 게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엘리사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민주주의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 배웠다.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상이다. 엘리사가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째 되는 날, 그녀는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MBC에서 제작한 개표방송 특집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육성과 방탄소년단 RM의 랩이 하나로 어우러진 영상이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김구 선생의 목소리 위에 RM의 소울 코리어, You Know on the Map이라는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엘리사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 자신도 놀랐죠.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걸까요? 민주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믿었는데. 감정도 필요했구나.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 영상에는 다양한 세대가 등장했어요. 6.25 전쟁을 겪은 할아버지, 4.19 혁명에 참여한 할머니, 6월 항쟁을 기억하는 아버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어머니, 그리고 지금 투표에 참여하는 청년들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치 팬덤이구나. 엘리사는 새로운 개념을 깨달았어요. 유럽에서는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었어요. 마치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엘리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강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곳곳에서 정치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토론들은 격렬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구나. 엘리사는 감탄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었어요. 엘리사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광주였어요.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광주 시내 곳곳에는 5.18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옛 전남도청, 5.18 기념공원,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엘리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천천히 따라 걸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투표소에서였어요. 한 할머니가 중학생 손자와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할머니는 투표를 마친 후 손자와 함께 인증샷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 손자가 한 말이 엘리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5.18 때 못 찍었던 표 제가 대신 찍을게요. 그 아이는 아직 투표권이 없었지만 18세가 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흘린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엘리사는 그 순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미래의 희망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세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손자 세대가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5.18 기념관에서 엘리사는 오랫동안 전시물들을 바라봤어요. 1980년 5월의 사진들, 당시 시민들이 쓴 일기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시민들의 유품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엘리사는 중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정치를 축제처럼 여기는지, 왜 투표를 자랑스럽게 인증샷으로 찍는지. 이건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선배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엘리사 자신도 유럽에서 정치적 좌절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처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엘리사는 한강에서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어요. 배경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한국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너무 낯설고 이상했어요. 정치를 게임처럼 즐기고 투표를 축제처럼 여기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엘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치를 사랑하는 이유를요. 이건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정치를 남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정치가 바로 자신의 일이에요. 그녀는 지난 2주 동안의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택시 기사부터 바리스타까지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문화, 개표 방송을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 투표 인증샷을 자랑스럽게 올리는 젊은이들, 그리고 5.18의 아픔을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까지. 한국은 정치의 미래가 아니라 인간성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엘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여할 때 그 시스템은 살아있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민주주의였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사는 유럽의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정치를 혐오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참여해요.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촬영을 마친 후 엘리사는 편집 작업을 했어요. 영상 마지막에 자막을 넣었죠.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서울에서 춤추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2주 전 절망감을 안고 한국에 왔던 그녀는 이제 희망을 품고 유럽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유럽에 전하고 유럽의 민주주의도 한국처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엘리사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투표하고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엘리사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셨다면 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